자료 해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타학원 특강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자료 해석을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꼼꼼한 편이긴 한데 성적도 엄청 편차가 심한 편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약한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원상보다는 좀 못하다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왜 틀렸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까지는 최소한도로 말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번, 18번이 좀 이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나머지도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만 40% 미치고 여기는 7번부터 22번까지는 40%에서 70% 사이에 괜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15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7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온 걸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좀 뭐 심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됐거나 마인드셋이 덜 됐거나 둘 중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잘 보이실 거니까 여기 나오는 거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번호를 적어놨다가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 틀렸으면은 반성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 16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글쎄요, 이거를 이제 답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1번을 선택을 하셨어요. 1번을 선택을 하고 니은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자, 니은이 왜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발문은 표의 내용과 부합하는 걸 골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표들 사이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나온다면은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요 표 2라는 걸 봤을 때 대사 증후군 위험 요인별 보유자 수라고 돼 있고 남성과 여성이 축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별 대사 증후군이라고 했으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각형 만들어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거기에 더해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은데 표 2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총 인원 항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옆에 니은 쪽에 있는 표로 나타낼 때는 탈락이 되는 부분입니다. 탈락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빠졌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성이 세모니까 세모로 가보면은 복부 비만 5,000보다 살짝 적게 그리고 고혈압 7,500에서 10,000 사이니까 대충 9,000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고혈당은 7,500보다 조금 높게 그리고 고지혈증은 7,500보다 조금 낮게니까 7,500보다 조금 낮게 그리고 낮은 HDL은 2,500보다 조금 높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뭐 이 수치 자체를 뭐 얘가 만이고 얘가 7,500이고 5,000이고 2,500이고 정중앙이 0이라는 거를 놓쳐서 틀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남성은 아주 명확하게 맞는 거로 나오고요. 여성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성 같은 경우도 자 2,500보다 크고 5,000보다 작은 그 정중앙 3,750의 근방에 복부 비만이 나오고요. 5,000과 7,500의 정중앙이 6,250인데 고혈압도 대충 그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죠. 그리고 고혈당 같은 경우는 5,000을 조금 넘어서는 5,000에서 10%가 안 되게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여기 맞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복부 비만과 비슷하게 2,500과 3,000 사이, 5,000 사이에 3,750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중간에 근접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낮은 HDL 같은 경우는 5,000보다 조금 적게. 네. 그림 그려보시면 맞게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푸나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아요. 아마 이 총 인원 요 부분을 집어넣지 않은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 항목 자체를 안 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변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니는 틀렸다고 하신 분들이 절반 저걸 꼼꼼히 봐서 니는 맞다고 하신 분들이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4번을 고르신 분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번은 정답률이 30%고, 네. 기억 선택하신 분이 60%, 1번 선택하신 분이 60%, 2번 선택하신 분이 4번 선택하신 분이 30%니까 뭐 거의 100% 니은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18번 바로 볼게요. 18번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정답률, 5,000줄에 2,000이 쓰인 게 아니에요. 5,000줄에 2,500이 쓰인 게 전혀 아닙니다.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숫자 위치가 이상했다. 꼼꼼하게 안 보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언어들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보신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조정을 해줬으면 편하게 보지 않았겠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시험이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피셋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제가 찾아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NCS 쪽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바깥이 많으면 그 다음 줄은 당연히 7,500일 거고, 그 다음 줄이 5,000인 거고, 2,500이고, 0이 중간이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는데 헷갈렸을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하면 안 된다. 네. 낮은 HDL이 2500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HDL은 2500 선 바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물론 이 다이어그램 자체를 처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표를, 방사형표를 처음 봤다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정중앙이 0이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는 것부터 정중앙이 점이 안 찍혀 있어도 정중앙이 무조건 0인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많이 보게 되잖아요. 뭐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 무슨 게임에서도 이런 게 있던데, 이 선들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고, 중간에 이 옆에 바로 옆에 100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구간의 간격이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착시 효과를 낸 것 같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부정하면 하진 않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들어가진 않을 거다. 법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방사형표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표의 자체에다가 그 숫자를 안 주고 나오는 경우도 이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모의고사지만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본인이 꼼꼼하게 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꼼꼼하게 안 보는 거는 네, 남 탓을 할 수가 없다. 문제가 틀렸으면 제가 뭐 당연히 지적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 저라면 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런 건 안 틀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꼭 이 껍질 단계별로 봐야 되겠다. 레이어 단계별로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거만 하면 충분한 거지. 뭐 이거 틀린 거 자체가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 시험에 미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걸 경험을 삼는 거죠. 네. 하소연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하소연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저도 그거 엔간하면 다 받아줘요. 이거는 근데 잘못 받아줬다가 실전에서 실수할 수 있어서 그냥 쳐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아까 제가 하시는 거 봤잖아요. 하소연이 아니라 그냥 쌍욕을 해도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잘못돼서 정답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형 뽑기 기계와 기계의 게임 횟수 결정 조건에 관한 자료다라고 하고 있고, 게임 횟수의 결정 조건이 있대요. 인형 가격 5,000원 미만짜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인형 모양이 원형일 때는 1,000원 추가로 500회를 돌려야 되고, 이제 5,000원 이상 1,000원, 만원 미만일 때
원통형인 경우에는 이제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750회 돌린다. 이게 이제 인형 가격, 모양, 투입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선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상황 판단 스타일의 문제에 가까운 건데 원래 이 게임 횟수 결정 조건이라고 주고 이게 가격, 모양, 투입 금액 중에서 일부만 쓰는 건지 아니면 요 조건들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될 때만 이제 500회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빠르게 그 밑에 표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네. 밑에 표로 내려가는 게 좋은데 세 개의 조건 중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횟수로 게임 횟수가 결정된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넘어간 게 맞다고 했죠. 다 볼 필요 없이 두 개만 충족하면 게임 횟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거 체크하면 되고요.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여러 개일 때는 요거는 이제 750회 1000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겹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니? 가장 높은 횟수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동물 아니면 동물이고 500원 초과 1,000원 이하의 투입 금액 이렇게 돼 있으면은 1,000회로 가야 된다.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뭐 이런 특이 케이스에 대한 거 좀 엄밀하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입은 투입 금액 곱하기 게임 횟수고 비용은 인형 가격에다가 성공률 게임 횟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금액 곱하기 게임 횟수 그리고 성공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형 가격의 최대값은 2만원, 투입 금액의 최대값은 2,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인형 가격이랑 투입 금액의 최대값을 줬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보기 내용이 없다는 것에서 선지에서도 보강 정보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쉬운 선지들부터 해결을 하다 보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게임 횟수가 750회일 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입은 75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50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게임 횟수랑 인형 가격을 이랑 성공률을 곱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투입 금액 곱하기 게임 횟수가 이제 뭐라 그러냐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입이잖아요. 그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럼 성공률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투입 금액 곱하기 게임 횟수가 이제 당연히 그 자체로 순수익이 되겠죠. 그럼 그게 최대 수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750회 투입 횟수가 나오게 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5,000원 이상 만원 미만의 인형 가격과 인형 모양이 원통형이고 투입 금액이 1,000원 초과인 경우만 고려를 했을 때 자, 투입 금액이 1,000원 초과인 경우는 투입 금액 최대 금액이 2,000원까지 가능하니까 750회 곱하기 2,000 하면은 15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달성 가능한 최대 수입은 75만 원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거 풀면서 1번 선지 해결하면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최대 수입을 물어볼 때는 성공률을 0으로 만들면 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상황 판단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요소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공률이 0일 수 있다. 이런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눠지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자료 해석보다는 상황 판단이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000회일 때도 한번 따져볼게요. 1,000회일 때를 따질 건데 자 1,000회일 때도 저희가 투입 금액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750회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1,000회에다가 인형 가격이랑 인형 모양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투입 금액은 1,000원 초과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네 2,000원 곱하기 1,000원 1,000회 하면 200만 원 해서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답 고르는 건 쉬웠습니다. 답 고르는 건 굉장히 쉽게 제가 해결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체 몇 번을 선택을 했을까? 18번은 몇 번을 18번 맞지? 18번은 몇 번을 선택을 했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찍으셨더라고요.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별게 아니고 찍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찍은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1, 2, 3, 4, 5번이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일 많은 게 1번에 23%, 뭐 4번에 20,
2점 몇 프로 이 정도인데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충분히 네, 풀이 방법 보여드린 것 같고요. 최대 금액 낼 때는 성공률 제로로 가져가시면 되고 4, 5번 푸실 때는 성공률 30분의 1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집어넣으시면 되고 동물 같은 경우는 순수입 최소화시키는 방법,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되죠. 성공률을 1로 주면 돼요. 성공률을 1로 주면 여기 성공률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성공률 1 집어넣으면 그냥 무조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에 피드백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에 디귿선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네, 17번이 답이 1번이니까 디귿선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를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이 조금 있고 뭐 비율상으로는 한 10%대 한 분 좀 있으시고 뭐 4번은 거의 없으시니까 2번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 내용을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가상화폐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갑갑, 을을, 병병, 정정, 무무, 기기, 경경, 신신, 임임, 개개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공급량, 1일 거래액, 당일 대비 1일 가격 변화율,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빈칸들이 몇 개 보입니다. 빈칸들이 몇 개 보이고 빈칸은 을의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임임에도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 곱하기 공급량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공급량으로 나눠주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 방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문제는 나름대로는 저희가 배려를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뭘 배려를 해줬냐?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렸죠. 뭐 계산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을이 갑갑의 5배 정도, 시가총액은 갑갑이 을의 한 4배 정도예요. 그러면 가격은 대충 20분의 1 근방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300불 근방에 있는 거고 300을 옆에다 곱해보면은 28671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300보다는 더 작은 값이 나온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빈칸을 굉장히 빠르게 300불이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밑에 1.55, 1.70 그리고 6.5, 1.5 이것들도 서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경경이 임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 정도 더 높고 그리고 공급량이 4배를 좀 더 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분의 1보다는 좀 더 크겠네요. 여기가 이제 4배, 여기가 1.1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 3배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딱 되겠네요. 3배 정도 가격이라고 보고 뭐 8, 9 이 정도 곱해 보시면 네, 나올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10 이렇게 넣어 주셔도 크게 값이 변동이 없을 거니까 10불보다 조금 더 많이 이게 뭐 더 낫겠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값을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순위와 1일 거래액 순위가 모두 가장 높은 화폐는 1일 거래액 시가총액 이게 다 맞으니까 기억이 맞고요. 니은에서 을의 가격은 제가 300불 못 미친다고 방금 보여드렸죠? 맞는 말이고 디귿에서 제시된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상위 3개의 가상화폐 시가총액 합은 요 3개를 합친 건데요. 이거 낚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낚시 포인트에 있는 거고 이제 이 낚시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일단은 다 더했을 때는 156하고 네, 계산이 좀 그렇네요. 158.5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5구나. 네, 7.5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표에 제시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합의 80% 이상이다. 자, 가상화폐 전체의 80%라고 하면은 1600불일 건데 표에 제시된 거다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긴 하겠네요. 3.1, 4.65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건데 혹시 표 거 다 계산을 해보셨나요? 질문하신 분이 이거를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계산을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 든다. 한 번 안 보고 오니까 한 번 이제 문제 출제되기 전에 인쇄되기 전에 검수를 못 하니까 바로 그냥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네요. 10.31 7.9 2.7 그다음에 이러면 176.92가 나오네요. 이거로 풀어서 디귿을 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디귿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 맞는 겁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요거는 말을 할게요. 이건 디귿 선지가 맞는 게 맞고요. 디귿 선지 맞는 거고 근데 니은도 맞는 겁니다. 아마 니은 선지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디귿까지 안 내려갔으니까 1번의 정답률이 높게 나오는 것 같고 디귿 같은 경우는 표에 제시된 가상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표시를 빼야 되죠.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라고 해야지 디귿이 틀린 게 되는 거고 표에 제시된이 들어가 있으면 디귿이 맞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피드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1, 2, 4번이겠죠. 1, 2, 4번이었던 것 같은데 1, 2, 4번 맞니? 어딨니? 1, 2, 4번으로 제가 피드백을 넣어두겠습니다. 1, 2, 4번. 1, 2, 4. 문제가 17번. 네. 요거는 제가 전부 복수 정답 처리를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요러면 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해서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제가 다 피드백 넣어드릴 거니까 걱정 없이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저는 법조 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편이기도 해요. 제가 편을 들지 않는 거는 출제자와 검수자 뿐이고 여러분들과 법조 편이기 때문에 네, 이거 드립인데 이거 편집이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드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정답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7번도 정답률이 높은 편이 아니고 배출 물질 농도에 대해서 묻는 거고 계산이 필요할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통합 배출 지수가 가장 높은 차량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고 매연 중 오염 물질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 A, B, C, D, E가 있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네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이용해서 배출 지수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값을 통합 배출 지수로 사용하지요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거를 통합 배출 지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가중치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는 5.5% 이하일 때는 9를 곱해주고요. 5.5% 초과일 때는 10을 곱해주죠. 문제에서 나름대로 양심껏 케이스를 나눠놨습니다. 바로 옆에 개수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탄화수소랑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아래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0.1 곱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0.1 곱하는 애들은 옆에 적어주시고요. 610만 특이한 케이스니까 나중에 계산식에 넣어서 풀어주시면 이게 오히려 더 편하겠죠. 네.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것부터 그냥 계산을 먼저 해둡시다. 귀찮으니까 계산부터 해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도 48, 40, 40, 35. 자, B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주면 60을 610에다가 550을 뺐을 때 60이 남고 여기다 0.15를 곱하니까 걔는 9가 될 거고 55에다니까 5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 5,500을 초과를 했을 때만 특수하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0.01을 곱하죠. 0.01 곱하는 애들부터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5,500 이하인 애들은 바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5,500 초과한 애들은 계산을 별도로 해줘야 되잖아요.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5,700을 빠르게 해결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느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 곱하기 0.02 해서 4가 나왔으니까 얘는 59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 2만 더해주면 되겠죠? 61. 얘는 2 곱하기 3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67.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출 지수를 구한 다음에 가장 높은 값을 통합 배출 지수로 본다고 했으니까 60, 59, 61, 67, 63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통합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67인 D가 될 겁니다. 이게 7번이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아요. 46%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이거 5급으로 가면 정답률 60% 이상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2분 30초 투자하면 돼요. 2분 30초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춰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11번을 보겠습니다. L4에 L이 C겠지. 피셋 전국 모의고사 영역별 점수 상위 5명의 자료다. 아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발 이 실존 인물이나 직접적인 명칭이 나오는 거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는 그냥 그렇다 칩시다. 언어 자료 상황이 있고 엘사 피셋 전국 응시자 중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쓱 읽어보세요. 쓱 이제 사람 이름을 보면은 산하는 언어에는 이름이 있지만 이 밑에는 자료랑 상황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럼 산하의 자료의 최고 점수는 77.5점. 동점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산하의 상황의 최고 점수는 82.5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하가 언어에 나와 있다는 거는 산하가 언어에 나와 있고 자료에서 나와 있지 않다는 거는 자료에 나와 있으나 언어에 나와 있지 않은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모모, 다연이, 정연이, 쯔미는 나와 있으니까 나연이가 안 나온 거겠죠. 나연이의 언어의 최고 점수는 82.5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상황이랑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나와 있는 사람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까지가 얘네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극대값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자료 해석에 나와 있지만 상황 판단이랑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얘는 상황 판단 문제처럼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수는 전체의 3위 이내고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수는 총점 250점 이상이다. 평균 83.33점인 거겠죠. 벌금을 내야 하는 점수는 한 과목이 60점 이하인 경우, 평균이 60점 이하인 경우가 되는데 나연이랑 산하는 벌금을 낼 가능성이 존재하죠. 왜냐? 최고점이 이 점수라는 거지 그거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벌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나연이, 산하 정도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연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60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벌금을 내기 때문에 나연이가 62.5점 이상이 된다는 거죠. 62.5점, 92.5점, 95점을 더해서 250을 넘느냐를 검토를 하라는 거고 92.5점 더하기 62.5점은 165점. 거기 95점을 더하면은 당연히 165점이 아니라 155점이 되고 거기다 95점 더하면 250점이니까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3번만 해결한 거고요. 나머지 한번 봅시다. 영역별 상위 5인의 평균점은 상황, 언어, 자료 순으로 높다. 이거 그냥 쭉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면 되는데 어차피 동점자가 없기 때문에 꼬리가 긴 애들이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랑 자료, 눈으로 봐도 상황이 자료보다 훨씬
이제 그 높아 보이죠? 언어랑 상황도 그래요. 언어랑 상황도 보면은 최하점이 서로 같고 최고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간값도 서로 같고 당연히 상황이 언어보다는 평균이 높을 거예요. 언어랑 자료도 마찬가지죠. 중간값의 위치 자체가 언어가 더 낮기 때문에 자료가 더 값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가 자료보다 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 언어, 자료 순위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연의 순위가 쯔위보다 높으냐? 이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다연이 세 가지 더하면은 180 더하기 187.5에서 267.5가 나올 거고 총점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평균 안 구하시고 쯔위를 해보면은 260이 나오니까 다연이보다 쯔위가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지. 다연이가 쯔위보다 이제 평균값이 높은 게 나오게 돼요. 자, 만약에 모모가 장학금을 받는다면 쯔위의 순위는 나연의 순위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자, 모모가 장학금을 받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모가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총점이 260이면 3등 아니라는 거예요. 자, 쯔위가 아까 몇 점이었죠?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데. 쯔위도 260점입니다. 총점이 동점이죠. 총점이 동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한 명이 있을 때, 아니면은 뭐 두 명이 있을 때, 뭐 이 정도의 경우에나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나연이 말고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 점수가 일단은 280점까지, 275점까지 가능한 상태고,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0점까지 가능한 상태고, 그거보다 더 깎아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 모모랑 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현이가 쯔위보다 점수가 잘 나오면은, 그러니까 나연이가 쯔위보다 점수가 잘 나오면 당연히 밀려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모모랑 쯔위보다 총점이 높은 애가 있는지부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모모를 확실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95, 80, 87.5, 262.5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쯔위를 계산을 하면 내가 쯔위랑 점수 같다고 했는데 다르네요. 쯔위가 260점이고 그 다음에 다현이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보시면은 170점에 97.5 더하니까 267.5점이죠. 그리고 누구이니? 정연이 체크하면은 90, 87.5, 97.5에서 똑같이 267.5예요. 자, 이미 모모의 순위가 3등인 상태죠. 모모의 순위가 3등인 상태고 모모가 장학금을 받을 때 그러면은 모모가 장학금을 받을 때는 이 나연이가 쯔위보다 점수가 높으면 안 되는 거죠. 모모보다 점수가 높으면 안 되는 거고 이보다 점수가 높으면 안 되는 건데 이때 나연이가 260보다는 점수가 낮아야 이제 모모가 점수 그 등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260이 나오는 점수가 몇 점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쯔위의 순위랑 나연의 순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서로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쯔위가 260점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더 높다라기보다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이거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순위 3위 이내라고 했을 때 중복 등수, 그러니까 동점 등수가 존재를 한다면 저는 여기서도 이제 나연이 순위가 쯔위보다 높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쯔위가 무조건 나연이보다 저 등수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을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가능성의 문제인 거예요. 상황 판단이랑 정말 비슷한 느낌이죠. 자, 산하가 응시료를 돌려받을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산하는 총점을 250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고 일단은 92.5점, 72.5점, 그리고 82.5점을 합쳤을 때 이 값이 252.5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의 정답률은 대략 48%, 얘도 48%네요. 얘 같은 경우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나연이 최저점이 60점이다 라는 거를 놓쳐서 그래. 나연이가
나인이 같은 경우는 언어를 60점을 맞으면은 자료랑 상황을 합쳤을 때 이제 거의 이제 60점을 맞으면 벌금을 내니까 62.5점을 맞았을 때 250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를 다들 놓치신 거죠.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60점이다. 60점을 초과를 해서 62.5점이 돼야 되는데 60점이다 또는 61점이다. 이런 이 단위 부분을 놓치고 풀어서 아마 그렇게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틀리셨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우리가 아까 16번, 18번은 봤고 20번을 볼게요. 20번을 보고 자료 해석은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20번이 짧아요. 짧긴 한데 정답률이 60%를 넘지 않고 거의 과반입니다. 자, 과반이고 선택지가 한쪽에 좀 쏠려 있어요. 나머지 분들이 선택하신 게 쏠려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 푸실 때 고민할 거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0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40%에서 70% 사이의 문제를 볼 때, 선택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팀으로 갈라지지 않았냐예요. 그러니까 한 팀은 한쪽을 다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한 팀은 다른 한쪽을 다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상하위권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점수 상하위권의 차이인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20번을 다른 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한 이유가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면 되겠죠. 궁농원이라고 하는 건 4대궁 종묘 14개 조성은 4개 유적을 합친 거라고 하고요. 궁농원별 관람객 수 추이, 궁농원 자체의 관람객 수 추이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궁농원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곱하기 5해서 합한 값이랑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아니면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위에 두 개를 합한 값이랑 비교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2013년만 봐도 각이 나와요. 2013년으로 놓고 보면 각이 안 나오는구나. 2013년 말고 2014년으로 한번 볼게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2013년 그냥 해도 되겠네요. 2013년으로 했을 때 얘 두 개 합치면 대충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1959. 근데 외국인을 이제 5배를 해줬을 때 그랬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유료 관람객과 무료 관람객 안에 외국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20%보다 20%의 비율이 있었다면은 11,110명이 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959명이 왔다는 거, 모수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에서 20% 이상인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서 2013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국농원 관람객 중 무료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한다. 그래프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건데 2018년에 떨어지죠? 네. 2번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에서 국농원 관람객이 5명, 그러니까 15,000명 이상인 해는 이라고 돼 있는데 15,000명 이상인 거 체크하면 되죠. 얘랑 얘는 맞는데 2014년이 문제가 되겠죠. 아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유료 관람객과 무료 관람객 안에 외국인이 포함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걸 합쳤을 때 15,000명을 넘질 않잖아. 얘까지 포함을 하신 거예요. 2014년 그렇게 해서 넣으셨고 3번 선택하신 분이 45%나 된다. 네, 되게 아쉬운 거고 이런 거는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차피 못 구해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4번도 그렇게 지워주셔도 되고요. 18년이 1월에서 4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표현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3번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겠죠. 3번 선택하시는 거는 뭐라 그럴까 범주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유료 관람객 무료 관람객 있으면은 얘 표 따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표는 이렇게 줬으니까 네,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